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수열입니다. 자,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 시그마,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수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란 말 그대로 숫자들의 나열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처럼 2, 4, 6, 8, 점점점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2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1항이라고 하고 그 수열의 1항이라고 하고 4는 2항. 그러면 8은요? 8은 4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의의 몇 번째 항은 뭐 특별한 기호 없으니까 n항으로 정할게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것을 n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답니다. n번째의 항, 일반항. 이때 이 수열을 기호로 표기하려면 1항을 A1이라고 적고 2항을 A2라고 적으면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니까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항의 기호는 AN이 되는 것이죠. 이 전체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은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수열 A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항을 안에 적으면 돼요. 중괄호 안에. 그냥 수열의 표기법입니다. 그러면 수열을 B1, B2로 생각했다면 수열 중괄호 BN이라고 적었으면 되겠죠. 중괄호 안에는 일반항을 표현하는 식을 적어야 돼요. 예문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3N 제곱이네요. 그랬을 때 A1, A2, A3, A4를 구하시오. 자, A1은 N 자리에 1러란 소리죠. 그 N의 의미가 일반항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러면 1제곱의 3배. 그러니까 3. A2는 넣으니까 9의 3배 27.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의미를 생각하세요. 의미를. 기호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다음 기호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제4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1번은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6 빼기 1 그래서 15. 2번은 마이너스 3의 4승이니까 짝수승일 때 마이너스 의미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3의 4승 81. 다음 문제는 수열의 일반항을 AN을 추측하시오. 1번 문제 분자는 1, 2, 3, 4 점점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n번째는 n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2부터 출발해서 1씩 커지네요. 2, 3, 4, 5. 또는 분자보다 1 커진다. 그러니까 아까 분자가 n이었으니까 분모는 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분의 n 되겠네요. 2번은 제곱수인데 1, 3, 5, 7 홀수죠. 홀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먼저 하기보다는 짝수부터 해볼까요? 짝수는 2, 4, 6, 8이죠. 그러니까 2의 n, 2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은 2보다 한 개 작잖아요. 그러니까 2n 빼기 1 맞나요? 2n 빼기 1 하면은 나오겠네요. 그러면 2n 빼기 1에 2를 넣으면 4 빼기 1, 3 맞죠? 그렇구나. 일반항은 2n-1의 전체 제곱하면 되겠네요.
1번, 2번을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 1번을 AN이라고 놓으면 2번은 BN 또는 CN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예, 기호의 의미입니다. 앞선 문제들을 풀어볼 때는 수학 같지가 않죠. 계산을 안 하니까. 수학은 규칙 찾기예요. 그 규칙의 한 종류로 더하기 빼기 이런 사칙 연산이 있는 거랍니다. 예. 자, 이번 문제는요. 예. 식이 있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AN이 일반항 AN이 2n제곱 플러스 1일 때 A 6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n자리 6 넣으면 되잖아요. 6, 6, 36, 72에 더하기 1이니까 답은 73. 자,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243은 제 몇 항일까요? 그러면은 n에 내가 뭐 어떤 숫자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243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1 빼주면 242 나누기 2 하니까 121. n제곱이 121이니까 예, n은 11. n이 아까 무슨 역할을 했죠? 일반항의 위치였죠. 그러니까 11항이 A11이 243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재밌어요? 이제 수열의 기호와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재밌어요? 등차 수열이란 무엇일까요? 예, 주어진 수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항 값이 얼마일까요? 추측해보면 10이라는 거 예측 가능하죠? 6항은 12. 어떻게 예측했죠? 규칙이 보이잖아요. 2씩 커진다. 즉, 두 항의 간격이 플러스 2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또는 일정하게 작아지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매우 중요하고요. 기호로서는 알파벳 D를 사용합니다. 간격의 의미죠. 디스턴스인가? 그렇죠. D 공차. 자,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수열은 2, 7, 12, 17, 다음 수는, 22가 될 것 같아요. 주어진 간격이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그림처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수열은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A1 다음에는 A2죠. A2 다음에 A3고 그러면 일반항 AN 다음에는 뭘까요? 예, AN 플러스 1 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과는 등차 수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가 되겠죠. D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차. 다르게 쓰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가 됩니다. 일정한 수 D, 공차 D. 맞죠? 등차 수열이 되도록 수를 넣으시오. 등차 수열이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공차가 있겠죠. 그러면 1번은 7에서 4로 갔으니까 3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3이 공차란 소리겠죠. 그럼 4 옆에는 1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 옆에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무조건 일정한 간격, 즉 공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번은요. 0과 5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간격이 플러스 5. 그럼 5의 오른쪽 편은 10. 그러면 0의 왼쪽은
예, 빼기 5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자, 이제 등차 수열은 쉽게 구별 가능하겠죠?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1은 A1항은 그냥 A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A2 2항은요. A1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되잖아요. 더하기 공차. 맞죠? 그럼 D가 한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A3는 A2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A2는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요. 예, A 더하기 D니까 예, 최종 결과 A 더하기 2D, 즉 2D가 됩니다. D가 몇 개가 생긴 거예요? 2개. 뭐가? A3가. A3는 사망은 결과적으로 보면 A1과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가 더해진 거죠. 그런 변화를 가지니까 A4는 첫째 항 A에다가 3D, 4항이니까 추가로 3D 공차 3개가 더해진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예, A에다가 D가 몇 개? n-1개 더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예쁘게 정리하면 예, A에는 A 더하기 예, n-1D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A에는 A 더하기 D가 n-1개 있다. 이렇게 적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A에는 A 더하기 n-1D. 자, 여기서 A는 첫째 항, 공차는 D가 되죠. 자, A와 D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AN 일반항을 찾아내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항이 마이너스 2고 7항이 10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지정되어 있네요. AN의 일반항 구하기. 3항이니까 A3. A3는 뭐죠? 첫째 항 A에다가 D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결국 A 더하기 2D라고 적을 수 있고 이것이 마이너스 2라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7항이 10이니까 A7. 그러니까 첫째 항 A에다가 D가 몇 개? 7개 아니죠? 6개. 그러니까 A 더하기 6D가 1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식하고 연립으로 풀면 무조건 빼면 되죠. 예, 어차피 무조건 첫 번째는 A잖아요. 그래서 A 사라지고 그래서 4D는 12 따라서 D는 3.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8이고요. 자,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AN은 마이너스 8에 예, 공차 3이 몇 개? N 마이너스 1개. 그렇게 되겠죠. 정리하니까 3N 빼기 11로 나옵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쌤이 자꾸 첫째 항 공차가 몇 개 이런 단어를 쓰죠. 그렇게 식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강제로 뭐 AN은 A 더하기 n-1D 해가지고 꼭 N자리가 뭐니까 숫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 수학이 안 늘어납니다. 식을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이미지를 만들면 더 수월하게 수학이 다루어집니다. 일반항이 AN이 4n 빼기 3인 수열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등차 수열임을 어떻게 나타내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숫자를 나열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지면 예, 그게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뭐 1 넣고 2 넣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 1 넣었을 때 1이니까 2 넣었을 때 5니까 9, 13. 아,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99, 100, 1000, 1001 다 넣을까요? 예,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하여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예,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면 그것이 상수가 나오면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겠죠. 왜? 두 식의 차가 앞항과 뒷항의 차가 일정한 수를 유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방정식의 개념들이 좀 필요로 한 겁니다. 뭐 결국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을 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일정한 수 4가 나온다. 즉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요. 그리고 n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n이 5n 플러스 3이면 공차는 5입니다. 좋은 팁이에요. 첫째 항이 3,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 그리고 a7 그리고 마이너스 77은 몇 항인가 구하는 거죠. 뭐 일반항 바로 구하러 갈게요. 일반항이 뭐였죠? an은 a 더하기 d가의 d의 n-1 n-1의 d 그러니까 an은 3 빼기 4의 n-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 an은 그렇게 되고요. 그럼 a7은 마이너스 28 더하기 7 그래서 마이너스 21. 자 그러면 마이너스 77은 찾아야 되니까 방정식 세우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은 마이너스 77 그러니까 n은 21 21항째 마이너스 77이 나오는 겁니다. d가 몇 개인지 움직여서 계산 안 하고도 찾을 수는 있어요. 일단 식 연습하라는 뜻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제 등차 중항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말 그대로 중항이니까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이 가지는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속된 세 수가 등차 수열에서 있다고 합시다. A, B, C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B는 앞항 A 더하기 공차 D가 될 것이고 C는 A 더하기 2D가 되겠죠. 그러면 A와 C를 더하면 2A 더하기 2D가 되고 이것은 가운데항 B 즉 2배 하면 2B 2A 더하기 2D가 되죠.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그림처럼 삼지창의 형태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거의 몇 배? 2배는 양쪽 옆에 것과 같다. 자, 이것이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는 산술평균이라는 표현도 쓴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4개가 나타나면 A, B, C, D 그러면 D를 이번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A 더하기 3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짝수개가 있으면 서로 쌍을 처음 거랑 A랑 D랑 연결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A는 2개씩 나올 거고요. D는 3개가 되죠. A 그러면 두 번째 거랑 어떻게 세 번째 거 더해도 A는 2개, D는 3개. 서로 같죠? 2개씩 묶었을 때 그 상의 합은 같아. 자, 오른쪽 그림은 항이 짝수개일 때 양쪽 끝항의 합이 나머지 항의 합들과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순서상의 합과 같아 안 같아?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은 처음에 보여줬던 왼쪽 그림은 가운데 것의 2배는 양쪽의 합과 같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수 2A, 8,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역시 등차 수열로 지정되었네요. 연속된 량 1대 A, B 값 구하기. 앞에 거 3개 2A, 8만 보면 어떻게 되죠? 등차 중항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A의 2배, 가운데 것의 2배는 양 옆에 것과 합과 같아. 그러니까 10, A는 5 맞나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도 B는 1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 2하고 8 사이에 두 칸, 즉 공차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하고 8 사이 간격은 6, 공차 두 개니까 3, 3이겠네요. 그러니까 2보다 3 큰 거는 5. 그리고 B는 8보다 3이 크니까 11.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단지 등차 중앙을 연습해 보라고 준비한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공부해 볼까요? 영어 썸 타는 거 아니고요. 합의 의미죠. 이니셜 S를 사용해서 SN으로 나타냅니다. 수열에서 합은 SN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SN이 어떤 뜻이냐면 N항까지 어디부터? 무조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수열에서는. 그렇다면 한 예로 S5면 1항에서 5항까지를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거 다 적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5로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공식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유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뭐 공식 유도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먼저 숫자로 해볼게요.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S5죠. S5를 나열하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검정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거꾸로 적어 볼게요. 5항, 4항, 3항, 2항, 1항을 여기서 위아래를 더하게 될 건데 좌변은 2S5가 되고 자 우변을 보세요. 우변의 첫 번째 것들을 더하면 검정색 A랑 보라색 A 더하기 4D 더하면 A가 2개 2A 더하기 4D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을 더하면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3D를 더하면 역시 A 2개, D가 4개. 마지막 걸 더해도 A 2개, D 4개. 그러니까 2A 더하기 4D가 총 몇 쌍 나오죠? 5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중괄호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2로 나누게 되면 전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S5는 2A 더하기 4D에 곱하기 2분의 5쌍. 정리하면 수열의 합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나열하는데 거꾸로 나열해요. 그리고 위아래 더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그 값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수열의 합 공식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이제 문자 n을 넣어서 해볼게요. 영상처럼 검정색과 보라색으로 나열했어요. n항까지죠. 그래서 좌변은 ESN이 되고 자 우변의 첫 번째 항 A 2개 보이고 그리고 보라색 N-1D 보이니까 두 번째 항도 A 더하기 D랑 보라색 A 더하기 N-2D죠. 그러면 더하니까 2A고 D가 한 개 더 있으니까 N-1D고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총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누니까 SN은 2A 더하기 N-1D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문자로 하니까 쉽죠. 자, 이번엔 또 다른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등차 중앙에서 양 사이드, 양 끝의 합은 항상 일정했죠. 아까 4개짜리 그림 기억나나요? 그것을 활용하면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의 합, 두 번째 항과 맨 마지막 앞에 것의 항의 합
모두 같아요. 같을 거면 어차피 처음과 마지막 것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쌍의 합은 a 더하기 n-1d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n-1d가 뭐였죠? 일반항. 예, 마지막 항이 a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 몇 쌍 나타날까요? 개수로는 n개니까 쌍수로는 2분의 n쌍이 되는 거죠.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리하니까 예, SN은 2a 더하기 n-1d 곱하기 2분의 n. 자, 선생님은 앞에서 정리한 것보다 예, 이 방식으로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 빨간색 뭐죠? 첫 번째 거랑 an 일반항 걸 더해서 2분의 n상 등비 중앙의 성질을 사용한 거죠. 말항을 알 때, 마지막 항을 알 때. 자, 두 번째는요, 보라색 뭐죠? 첫 번째 이 a1을 나누세요. a1 더하기 a1으로. 그러면 어차피 첫 번째 거에다가 an을 풀면 a1 더하기 n-1d가 되잖아요. 그리고 2분의 n. 네, 그럼 쉽죠? 연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A12, 29인 등차수열에서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어라? 10항까지의 합인데 10항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1번 공식 1 더하기 29 곱하기 2분의 10 정답 150.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S20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말항을 모르니까 예, 두 번째 공식 쓰는 게 빠르죠.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예, 그러면 S20은 2 곱하기 5 더하기 공차가 19개 19 곱하기 2에 2분의 20 그러니까 정답은 480.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처음에 A10을 바로 구하세요. A20을. 그리고 1번 공식 적용해도 되겠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60.78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자, 눈치가 채었나요? 첫 번째 거는 말항을 가르쳐 준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두 번째 문제는요. 예. 공차를 알려주고 말항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거는 어떻게 적용해서 풀까요? 예, 2와 78을 알죠. 그러면 뭘 몰라요? 예, 항의 개수를 몰라요. 2 더하기 78에 2분의 항의 개수하면 답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총 항이 몇 개 있는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자, 찾아볼까요? 예, 일반항이 2 더하기 4의 n-1 그래서 정리하면 4n-2는 78 그러니까 n은 20 즉 78은 20번째 항. 그러면 1번 공식 써서 정답은 800. S2가 -8 S6가 0일 때 S8을 구하라. 합 두 개 주고 나머지 다른 합 구하라 이래 돼 있네요. 등차 수열에서. 그러면은 이건 2번 공식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S2는 2A 더하기 D에 2분의 2 그래서 -8 그리고 S6도 예 적으니까 0 그럼 두 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2 A가 -5 알 수 있었죠? 그럼 두 개 아니까 2번 공식 써서 S8은 예, -10 더하기 14 곱하기 4가 되어서 16입니다. 일반항 구할 때도 봤듯이 A와 공차 D를 변수로 활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냥 수학적 요소예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이 33. 근데 A6를 구하라고 했어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뭔가가 느낌이 오나요?
수학이라는 게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A 사항을 구하라 이러면 못 구할걸요. 힌트를 주면 항이 총 11개의 합이 33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 A6를 구하는 거죠. 그게 힌트예요. 이제 눈치챘나요? 예, A6는 전체 11개 중에서 가운데 것이죠. 즉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하면 A6는 11이 된답니다. 삼지창 형태를 11개를 적고 그려보세요. 바로 보입니다.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열의 Sn, N항까지의 합이죠. 거기에서 그림처럼 n-1항까지의 합, Sn-1을 빼면 우변에는 An만 남아요. 보이죠? 그래서 이들 관계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합니다.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꼭 등차 수열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 적용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식에 n-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n에 1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 n에 1을 넣으면 S0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이고 A1은 S1과 같죠. 1항까지의 합이니까 S1이나 A1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1은 무조건 S1과 같아.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결국 수열의 합 Sn을 알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Sn이 주어질 때 그 차를 이용해서 AN 구하되 A1은 일반항이 아닌 S1으로부터 구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주 사용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N이 3n 빼기 1일 때 A1 더하기 A6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S1은 2가 됩니다. S1은 2. SN은 3n-1 세로 셈 할 거예요. Sn-1은 3의 n-1에 마이너스 1. 두 식을 빼니까 좌변 AN이 되고 우변은 3이 남네요. 그러면 A2도 3, A3도 3, A6도 3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A1은 3일까요? 아니죠. A1은 S1과 같으니까 2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6는 5가 되겠습니다. 1일 우일신. 자, 오늘도 즐거웠죠? 다음 시간에 봐요.